안녕하십니까. 자, 풀스택 개발자 길라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강을 진행하게 된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풀스택 개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전체 두 개 강좌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풀스택 개발자가 갖춰야 될 기술 스택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공부 방법, 그리고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 네. 웹 서비스와 풀스택, 그리고 디벨로퍼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스택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최근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개발자가 무엇인지, 그보다 앞서서 웹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강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풀스택 개발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한번 정립하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웹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WWW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쿠팡 아니면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웹 서비스들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인터넷 네트워크망에서 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고 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이버 회사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받습니다. 자, 그 전송을 받는 데이터를 받는 이런 일련의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나 다른 이런 웹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멀티미디어, 즉 동영상, 뭐 최근에는 많은 동영상들을 보시죠. 뭐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동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가 기반이 되는 이 정보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하이퍼텍스트는 웹브라우저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얘기할 중요한 거는 이 웹브라우저에도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화면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변경이 되거나 조작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 브라우저를 컨트롤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화면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웹도 당연히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웹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이 정보들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웹이라고 하는 부분만 해도 설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은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용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웹 애플리케이션은, 자, 웹이라는 용어 아까 봤었죠? 여기 웹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자,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런 용어를 애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웹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첫 화면에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죠. 검색어를 입력하고 자 검색을 하시면 어떤 결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정보들이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일련의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웹상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지는 프로그램을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다른 예도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포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섹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여기.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메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카페 이용 많이 하시죠?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여기 뭐 최근에는 쇼핑 네이버 쇼핑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비교도 해주고 그리고 제품 검색을 했을 때 유사 제품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브라우저 안에서 들어가는 웹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여기 쿠팡이죠. 쇼핑몰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여기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죠.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런 쇼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웹 개발자들이 이 쿠팡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쇼핑의 한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죠. 배달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문을 하고 결제가 일어나고 또 배송이 일어나고 근데 그 각각의 기능들을 다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 개발자는 무엇이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겠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몇 가지 키워드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HTTP 프로토콜이라는 거 용어 좀 정리해 보면요. 프로토콜은 규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즉 웹이라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어디요? 네이버 서버로 요청을 합니다. 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응답을 줘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웹 개발자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웹 개발자에 대한 요청이 서버에 가서 응답으로 뭐가 나오나요? 웹 개발자의 용어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블로그나 네이버 안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콘텐츠들에서 결과들을 출력을 해주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요청과 응답하는 이쪽에서도 뭔가 규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웹 개발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 있는 HTTP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프로토콜 약속의 이름인데요. HTTP라는 이름의 약속으로 웹에서는 서로 통신을 한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걸 통해서 뭐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웹사이트 그리고 뭐 메일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이런 개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웹에는요. 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프론트 단에서 하는 UI 개발자 그리고 서버 개발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서버 쪽에서 우리가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내용까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UI 개발자라고 하는 이 개발자는 보통 퍼블리셔 그러니까 HTML이나 CSS와 같은 이제 화면을 구성해주는 기능만을 하는 개발자를 우리는 UI 개발자라고 얘기했고 보통 이제 퍼블리셔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웹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오는 웹에 대한 직군으로 이제 직군의 구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는 여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서 개발자 직군을 좀 나누어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서버가 나중에는 뭔가 검색하고 뭔가 서버에서 처리한 이 응답을 HTML이라는 응답을 주게 되는데 이 HTML을 서버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이 HTML을 여기 프론트 쪽에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만들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UI 개발자 하는 역할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만들어지는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만들어지는 기능들이 서로 달라져서 하는 역할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예전에는 UI 개발자, 서버 개발자. 물론 요즘에도 서버 쪽에서 화면이나 이런 것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퍼블리셔가 따로 있고 서버 개발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버 개발자는 화면을 만드는 HTML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 프론트 쪽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보여지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다루고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백엔드 개발자는 역할이 뷰를 만들어주지 않고 데이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텍스트 혹은 필요한 이미지 이것만 이 백엔드 쪽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런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여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여기에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화면을 만들어주는 결과 화면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봤는데 최근에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에 뭐 교육도 풀스택, 구인하는 것도 풀스택, 구직도 풀스택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풀스택을 구글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바로 직접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IT 기업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웹페이지가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요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풀스택 개발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걸로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봤더니 요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서버 측.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클라이언트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서버 쪽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클라이언트 쪽은 뭐 뒤쪽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웹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기술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여기 나오죠. 레이아웃, 텍스트, 이미지, 색상, 글꼴, 버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이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혹은 프레임워크 이걸 이용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뭔가 화면을 바꿔주고 컨트롤해주고 해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 측에서는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브라우저 여기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버 쪽에서도 화면을 만드는 걸 관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화면에 대한 관여보다는 프론트 쪽에서,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여지는 데이터를 만드는 핵심 로직들을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스택 개발자는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서버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각국의 나라마다 또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언어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뭔가 프로그래밍 요소가 있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죠. 이거를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자, 여기 가장 힘든 게 이 모든이에요. 네. 클라이언트도 잘해야 되고, 서버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자, 아까 얘기를 했어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또 최근에는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 배포와 운영에 이르는 모든 개발 스택,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스택들을 다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다. 자, 이거보다 범위가 훨씬 더 커졌어요. 자, 뭐가?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제 서버 쪽은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이고요. 근데 배포, 이건 뭘까요?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을 자, 여기에 적용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뭐예요? 서버가 계속 돌겠죠? 익명의 사용자들은 계속 접속을 할 거고요. 자, 이러한 운영에까지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운영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해야 되는 방법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기능을 또 원하네요. 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하고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자의 플랫폼이 요즘엔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PC 앞에 있는 웹이었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장치나 이런 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웹 통신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 서버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나 아니면 최근에는 아까 나왔던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프라 구성,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방법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웹을 혼자서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웹 서비스의 환경하고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필요한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그리고 혼자예요. 그리고 개발과 배포까지 가능한 개발자. 저는 결국으로는 이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프론트 쪽에서 다루는 기술, 그리고 백엔드 쪽에서 다뤄야 되는 기술,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운영할 수 있는 서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용어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럼 이제 프론트엔드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또 뭐가 어떤 기술들이 이제 필요로 한 건지. 자, 프론트엔드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를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얻죠. 자, 이러한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화면을 갱신해 주거나 처리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백엔드 완전히 구분을 해서 백엔드 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받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요걸 받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받아서 텍스트만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즉 클라이언트 쪽의 브라우저에서 이 화면이 재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꼭새드 만들고 프론트엔드 텍스트는 여기에 오도록 하고 이미지 여기에 있고 텍스트는 이렇게 나열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디서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프론트엔드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거나 입력하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버와 API 통신을 합니다. 뭐 API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처리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론트엔드 용어가 언제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요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웹이 나온 시기부. 자,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 2000년대 초반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때가 웹 2.0이라고 리치웹이라고 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나오고 다양한 브라우저가 나오고 그리고 브라우저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AJAX라고 해서 비동기 통신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비동기 통신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버와의 통신을 내가 직접 동기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밑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되는 이런 통신 기술, 이거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코드 기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프론트엔드라는 용어가 나오는 시기는요, 요때입니다. 한 2015년 전후, 2015년 여기 요 전후가 되는데 이때 시기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마크는 JS라고 나오죠. 이게 이크마 스크립트라고 그래서 표준화된 스크립트 버전을 의미를 합니다. 초반에는요, 스크립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스크립트도 있었고, 표준화돼서 하는 자바스크립트도 있었고, 뭐 프레시에서 사용하는 액션 스크립트나 뭐 이런 것들, 매우 다양한 스크립트들이 존재를 했는데, 자, 이제 꾸준히 해서 이 시점에 표준화되어 있는 이크마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크마 6 요 버전이 나오면서 자, 뭐가 또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요 앞단에 AngularJS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React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자, 여기 Vue 이게 나옵니다. 자, 이 시기에 다양한 프론트엔드 쪽,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기타 다른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버 말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에서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게 이런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화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만 받고, 서버 쪽 데이터만 받고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을 바꿔주는 이런 처리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이번엔 백엔드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백엔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처리를 위주로 합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주로 하고요. 자,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엔드 기술을 학습한다, 뭔가 백엔드 기술을 공부한다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백엔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자바, 이걸 본다면
자바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API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백엔드 쪽에서 나오는 이제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성능이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프론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핵심 로직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API로 제공하기 위한 형태를 개발하는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이렇게 나누었죠.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백엔드는 그럼 그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엔드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백엔드 기술은 훨씬 더 많아요, 프론트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엔드 쪽에서 이제 좀 다뤄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서버 프로그래밍.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뒤쪽 다음 차시 한번 또 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서버에 대한 것도 좀 이해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그리고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선택이나 설정, 설치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게 이제 백엔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와 백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기서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 렌더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렌더링의 차이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식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렌더링은요, 서버에서 주는 혹은 서버에서 주는 결과 HTML일 거예요.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요걸 가지고 브라우저가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화면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닷컴을 접속을 하시면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HTML 코드와 그리고 CSS 코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서버로부터 브라우저가 받아서 요 코드를 읽고 화면에다가 그려내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를 서버로부터 받고 이걸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거, 이거를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초창기 웹의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버가 브라우저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HTML을 우리가 정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 쪽에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주고, 브라우저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화면에다 보여줘야 되는 이제 뷰라고 표현합니다. 이 뷰를 서버에서 아예 만들어서 통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주는 거죠. 그 데이터 요청한 브라우저 쪽으로 주게 되는 거고, 그 브라우저는 이 뷰를 그려내는 거.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뭐 CS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려내는 거를요, 어디서 하냐면 브라우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해주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하게 되는. 자, 예를 들어 사용자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닉네임이 있습니다. 요걸 받아서 요 데이터만 받아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브라우저 내부에서 화면이 갱신되도록 처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뷰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서버에서는 아이디, 이름, 닉네임과 같은 이 데이터만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걸 받아서 화면에다 출력해주는 이런 역할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SP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개발 방식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서버에서 주는 화면은 하나예요. 하나의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여기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자, 비동기 통신이라는 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요걸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받는 겁니다. 아이디를 받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를 받고 필요한 부분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페이지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게 또 있으면 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예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예전에는 내가 여기에 이런 레이아웃이 있고요. 내가 갱신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요. 근데 예전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그 개념을 보게 되면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여기에 있는 서버에서는 요 페이지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뷰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요 부분만 바꿔서 여기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뷰를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요청하고 응답할 때 이 데이터를 주게 되니까 공통되는 부분까지도 데이터로 전송을 해야 되는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클라이언트 쪽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있고 나는 요 부분만 갱신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서버에서는 요 부분을 갱신할 수 있는 아이디만 하나 주는 거예요. 데이터, 아이디라는 데이터를 주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내부에서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요 내부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화면의 일부분만 갱신해주는 이런 처리를 우리 클라이언트 렌더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저기 로그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네이버 로그인하면 여기에 로그인 정보가 뜨죠. 로그인 정보가 뜹니다. 예전에는 여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 부분만 갱신하는 부분으로 된 겁니다. 근데 옛날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 여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서버 쪽에서 뷰를 만들어서 주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바뀔 때마다 여기 똑같은 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버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때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좀 갱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는 요 부분에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요 부분만 갱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 부분만. 그래서 여기서 통신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두고 여기만 바꿀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비동기 통신 그리고 뒤쪽에서 보는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걸 이용해서 화면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한 번에 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간단한 웹페이지를 가지는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좀 분리해서 비동기 통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앞에서 다뤄야 하는 기술 한번 보면, 자, 인프라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앞에서 얘기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
서버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도 알아야 할 거고, 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환경, 하드웨어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는 중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 역할을 해주는 이 운영체제도 알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프론트엔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웹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할 거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최근에 리액트 그리고 뷰와 같은 여기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야 할 거고요. 자, 백엔드 이걸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주로 다뤄야 되는 서버 기술이라면 가장 자바가 많을 거예요. 요거 자바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바 기반으로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또 익혀야 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자바 기반의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서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웹서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서버 기술도 또 알아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웹 서비스나 자바 기반으로 처리되는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다면 관련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야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노드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런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가지고도 웹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웹 서비스, 간단한 웹 서비스 만들 때는 익스프레스 모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마이바티즈 혹은 하이버네이트와 같은 이런 기술들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 JPA 이런 기술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웹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이 버전 관리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코드를 버전별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 기술, GitHub이라는 거 요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생산성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협업을 하거나 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될 때 이제 정보들을 수집을 하죠. 데이터 수집하고 뭔가 공유하고 처리하고 하는 이런 노션이라는 생산성 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슬랙이나 트렐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툴입니다. 자, 프로젝트나 거기에 이제 투두 리스트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동료들과 공유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다 다뤄야 돼요. 그 다루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풀스택 개발자는 프론트 그리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걸 다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하고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있을까요? 지금 현재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요거를 전체를 다 잘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풀스택 개발자를 유니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니콘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풀스택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제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코리아나 이제 사람인과 같은 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거든요. 이걸 보는데 보면 풀스택으로 요즘에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또. 자, 거기서 보니까 이런 게 이런 의미를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요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서 초기 서비스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버 개발을 하지만 프론트엔드의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하고 연계하는 거 프론트와 백엔드 아니면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다 알고 있는 이런 개발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이제 보는 풀스택은 작은 단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요즘에 애플리케이션 개발들은 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그래서 부분 기능을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용자와 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여기와 서로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와 통신을 하고 여기 통신하고 여기 통신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자가 보는 앱을 만듭니다. 여기는 만약에 이게 쇼핑몰이라면요. 여기는 상품 관련된 거, 여기는 주문 관련된 거, 여기는 결제 관련된 거, 여기는 배송 관련된 거. 자, 예전에 쇼핑몰을 만든다면 이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강의를 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여기 예전에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여기 보는 대로 모든 기능이 하나로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렇게 다 조각을 냅니다. 기능별로. 그리고 이 개발자들은 이 안에서 이 기능의 개발 시작부터 배포하고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요하고 작은 단위 애플리케이션. 예전에는 이 큰 거 전체를 다 잘 다루는 개발자를 아주 우수한 개발자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핵심 단위들을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이런 개발자 위주로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풀스택 개발자로 이제 입사를 하고 나니까 자, 풀스택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 앞에서 보니까 다 잘 다루는 사람 같아요. 회사에서 뽑아서 쓰는데 그냥 뭐 조금만 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다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혹은 동료들 혹은 위에 있는 선임자들이 느끼는 풀스택이랑 주관적인 해석이 높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개발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다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한 개발자가 아까 보셨듯이 인프라도 할 수 있고 운영 환경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프론트도 그리고 백엔드도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이 사람한테 다양한 업무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꼭 풀스택 개발자가 아니어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백엔드도 잘하고 프론트도 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 쪽으로 일이 많이 가겠죠. 근데 이제 풀스택이라고 아예 너는 서버 개발자지만 프론트도 잘하니까 이걸 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프론트도 하고 백엔드도 하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지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주니어 풀스택 개발자. 자, 처음 입사했는데 지금 프론트 쪽 하고 계신데 서버도 하고 있고 했다면
그렇게 처음 입사를 했을 때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전체를 다 다루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높은 수준을 또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시각의 차, 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웹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프론트가 나눠졌고요. 아까 이미지 보셨듯이 프론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 서비스들, 그러니까 무료로 만들어지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웹 개발을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트렌드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저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위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리액트가 잘 쓰여지고 처음부터 뭐 뷰나 다른 것들이 많이 쓰여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그걸 다 다뤄야 되느냐? 이런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프론트 백엔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분리가 되고 그리고 서버 쪽에서도 우리나라 조금 산업이 조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바가 좀 주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바가 좀 주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 기반으로 나오는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많고 자바 기반으로 나오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풀스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풀스택 용어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통해서 그 구인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결론을 내줘요. 뭐냐면 자, 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기술스택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프론트 개발자냐 아니면 서버 개발자냐 요거를 가지고 맞는 게 맞고 개발 전체를 아우르는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저께 봤었던 구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택들을 나열을 했어요. 이걸 원합니다. 이거 원합니다. 이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결국은 뭐였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우대 그리고 프론트나 혹은 서버에 깊은 조예가 있는 개발자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프론트든 혹은 백엔드든 아니면 인프라든 이것들 나의 전문성을 가지는 게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프로세스 개발에 가능한 전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그보다도 조금 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있고 그리고 서로 접목을 시킬 때 어떤 기술적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바라보는 개발자가 풀스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풀스택 요거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예나 지금이나 개발자입니다. 웹 개발자고요. 웹 기반의 개발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도 이만큼의 스펙을 원했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뽀피씨는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 프론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도 이해를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개발도 잘 하시겠죠. 그래서 좀 제안을 한다면 풀스택 개발자는 나의 주가 되는 기술스택을 가지고 가되 자,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하게 좀 숙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개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